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한밤, 서아 언니의 목소리가 우리 집 거실을 가득 채웠다. 그 애가 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지아? 내 인생을 망치려는 거잖아. 언니의 눈빛은 불타오르는 듯 했다. 손에 쥔 커피 잔이 부서질 듯 떨리고 그 잔 속에 검은 액체가 넘쳐 바닥에 떨어져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나는 소파 구석에 웅크린 채 서아 언니의 분노를 온몸으로 느꼈다. 그녀가 말하는 그 애는 바로 내 가장 가까운 친구, 혜린이었다. 혜린이 나에게 고백한 그날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 언니의 이 폭발이 모든 것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왜 언니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 숨겨진 비밀이, 서아 언니에 대한 그 오랜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은 단순한 폭풍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세 사람의 삶을 뒤흔든 태풍의 시작이었다. 나는 지아, 25살의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지내는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애쓰는 여자. 우리 집은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엄마 아빠가 열심히 모아 산 곳이다. 한국의 전형적인 가정처럼 성공과 안정이 모든 것의 기준이었다. 지아야, 좋은 직장 들어가서 결혼해서 아이 낳아라. 엄마의 그 말은 매일 아침 식탁에서 반복되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런 삶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래전부터 싹트고 있었다. 서아 언니는 내 사촌 언니? 엄마 쪽 사촌으로 나보다 5살 많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함께 자랐다. 언니의 집은 우리 집 바로 옆 동이었고 매일 학교 등하교를 같이 했다. 언니는 항상 나를 지켜주었다. 지아야, 조심해. 세상이 험하니까. 그 말 속에 담긴 따뜻함이 나를 안정되게 만들었다. 언니는 미대 출신으로 지금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그녀의 그림은 부드럽고 감성적이었다. 특히 꽃과 여인들의 초상화. 그 그림 속 여인들은 언제나 슬픈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미소가 언니 자신을 닮았다고 생각했다. 혜리는 대학 시절 만난 친구. 우리는 디자인 동아리에서 만나 밤새 포스터를 그리며 웃고 울었다. 혜리는 밝고 솔직했다. 지아야, 나 너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그 고백은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나는 혜린을 사랑하지 않았다. 적어도 로맨틱하게는. 하지만 혜린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내 안의 혼란을 더 키웠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건 아직도 금기였다. 드라마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현실에서는 가족의 시선, 직장의 소문, 사회의 차가운 벽이 우리를 짓누른다. 그날 혜린이 우리 집에 왔다. 서아 언니도 우연히 들렀다. 우리는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평소처럼 웃으며 이야기하다가 혜린이 갑자기 지아야, 우리 같이 여행 갈까? 제주도에서 쉬자라고 말했다. 그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었다.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여행. 그게 무슨 소리야? 지아는 바쁜데 내가 왜 끼어들어? 혜린이 당황한 채 언니, 왜 그래요? 그냥 친구끼리라고 하자. 언니는 더 폭발했다. 친구. 그게 친구라고. 너 지아를 이용하려는 거잖아. 내가 뭔데 지아의 삶에 들어와서 엉망으로 만드는 거야.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언니의 분노가 혜린을 향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한 게 아닐까 싶었다. 혜린은 눈물을 글썽이며 집을 나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다. 미안해, 지아야. 언니가. 너무 흥분했어. 하지만 그 미안함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소리가 내 마음의 소용돌이를 닮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혜린에게서 문자가 왔다. 지아야, 미안. 내 언니가 왜 저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나의 포기할게 그 문자를 본 순간 내 눈물이 흘렀다. 혜린의 상처가 내 탓 같았다. 하지만 더 아팠던 건 언니의 그 눈빛. 어렸을 때 언니와 내가 함께 공원에서 꽃을 따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때 언니는 나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지아야, 언니는 내가 제일 좋아해. 그 말이 단순한 가족애가 아니었다는 걸 나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서울의 가을은 항상 쓸쓸하다. 거리마다 낙엽이 쌓이고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간다. 나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우리 사회는 LGBT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뉴스에서는 가끔 동성애자들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대부분은 비하나 동정의 시선이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말, 하지만 우리는 불쌍하지 않다. 우리는 그냥 사랑하려 할 뿐이다. 언니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녀의 그림 속 슬픈 미소가 이제야 이해되었다. 오후에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어제 일, 왜 그랬어? 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아야, 그냥. 내가 걱정돼서. 혜린 그 애, 믿을 만한 애 아니야. 나는 한숨을 쉬었다. 언니, 혜린은 내 친구야. 좋은 애야의 침묵이 흘렀다. 알았어. 언니가 잘못했어. 만나서 이야기하자. 우리는 홍대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언니는 평소처럼 차분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 피로가 쌓여 있었다. 지아야, 언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래. 정말로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이 내 가슴을 저렸다. 카페 창밖으로 홍대의 거리가 보였다. 젊은이들이 웃으며 지나가고 스트리트 아티스트들이 그림을 그렸다. 언니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니, 언니도 사랑하는 사람 있어? 언니의 눈이 커졌다.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 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보았다. 있었어. 옛날에. 하지만. 안 돼, 우리처럼, 그 불이처럼이라는 말이 모든 것을 드러냈다. 언니도 나와 같았다.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 그 순간 우리의 비밀이 공기 중에 떠올랐다.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가 미묘하게 변했다. 언니는 더 자주 연락을 하고 나를 챙겨주었다. 지아야, 저녁 먹자. 언니가 요리할게. 언니의 집에서 함께하는 저녁은 옛날 추억을 소환했다. 언니는 김치찌개를 끓이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BTS의 노래였다. 언니, 아직도 아이돌 좋아해. 언니가 웃었다. 당연하지. 세상이 힘들 때 그 애들 음악이 위로가 돼. 우리는 소주를 조금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의 가족 문화, 결혼 압박, 직장의 스트레스. 언니는 말했다. 지아야, 언니는 내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 자유롭게 사랑하고 싶어. 하지만 그 자유는 쉽지 않았다. 언니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다. 아니, 있었다고 믿게 만들었다. 태민 오빠. 회사 선배로 언니와 자주 사진을 찍어 인스타에 올렸다. 행복한 커플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언니의 눈빛에 진심이 없었다. 언니, 태민 오빠랑 진짜야. 언니가 고개를 저었다.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야. 가족들한테 그 말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언니가 자신을 숨기며 사는 게 너무 슬펐다. 혜린과의 관계는 어색해졌다. 혜린은 피했다. 지아야, 내 언니가 날 싫어하니까. 괜찮아. 나는 혜린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대신 미안해. 언니가 이상한 거야 라고만 말했다. 혜린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언니에게로 향했다. 밤에 혼자 누워 언니의 그림을 떠올렸다. 그 여인들의 눈빛이 나를 부르는 듯 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밝아졌다.
언니와 나는 명동에서 쇼핑을 했다. 지아야, 스웨터 어때? 내게 어울려. 언니가 내 어깨에 걸쳐주었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언니, 고마워.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순간 시간이 멈췄다. 하지만 언니가 먼저 고개를 돌렸다. 가자. 추워. 그 순간의 어색함이 우리의 미래를 예고하는 듯 했다. 그 겨울, 우리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언니의 태민 오빠와의 관계가 공식화되었다. 가족 모임에서 서아야, 태민 씨랑 언제 결혼할 거야? 라는 아줌마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언니는 미소를 지으며 사직여. 천천히 이해라고 대답했지만 나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걸 봤다. 모임 후, 언니와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침묵했다. 언니, 괜찮아? 내가 물었다. 언니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지아야, 이게 현실이야.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살아. 그 말은 나를 아프게 했다. 우리처럼? 그 단어가 우리의 비밀을 상기시켰다. 어렸을 때 언니와 나는 여름 방학에 제주도로 여행 갔다. 바다 앞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지아야, 언니랑 영원히 함께 할까? 언니의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하지만 제주도의 그 추억은 이제 먼 과거였다. 언니는 태민 오빠와의 데이트 사진을 SNS에 올렸다. 댓글들은 예쁜 커플. 언니 축하해, 로 가득했다. 나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렸다. 혜리는 그 사이에 다시 연락이 왔다. 지아야, 화해하자. 내 언니 일, 잊을게. 우리는 이태원 카페에서 만났다. 혜리는 여전한 미소를 지었다. 너 요즘 어때? 디자인 일 바빠.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혜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 회사에서 LGBT 모임에 나가봤어. 거기서 사람들 만나니까 덜 외로워. 나는 부러웠다. 혜린의 용기가. 혜린아, 나도. 언니랑 비슷한데 혜린의 눈이 커졌다. 서아 언니. 와, 그럼 너희 둘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감정만 하지만 그 대화가 언니에게 알려졌다. 어떻게? 혜린의 실수였다. 혜린이 SNS에 오랜 친구와 재회. 사랑은 용기야 라는 포스트를 올렸고 언니가 봤다. 그날 밤 언니의 전화가 왔다. 지아야, 혜린이랑 뭐 한 거야? 또 그 애가 너 꽃이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언니, 그냥 만난 거야. 왜 그래?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혜린이 내게 뭐라고 했어? 나는 울컥했다. 언니가 왜 혜린을 그렇게 미워해? 혜린은 아무 잘못 없어. 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내가 모르는 게 있어? 혜린 같은 애들 위험해. 너를 망쳐. 그 말에 나는 전화를 끊었다. 처음으로 언니를 미워했다. 아니, 미워할 수 없었다. 사랑했으니까. 다음 날 언니가 내 원룸으로 왔다. 문을 열자 언니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지아야, 미안. 언니가 질투해서. 그 단어, 질투. 그것이 모든 것을 폭로했다. 언니는 나를 사랑했다. 친구 이상으로. 언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언니가 나를 끌어안았다. 지아야, 언니는 오래전부터 너를. 하지만 안 돼. 태민 오빠랑 있어야 해. 가족들, 사회. 그 포옹은 따뜻했지만 차가웠다. 우리는 서로를 놓지 못한 채 밤을 보냈다. 말없이. 하지만 그 포옹은 시작일 뿐이었다. 언니의 갈등이 깊어졌다. 태민 오빠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언니의 눈빛이 변했다. 피곤하고 공허했다. 나는 언니의 그림을 봤다. 최근 작품은 어두웠다. 검은 배경에 홀로 서 있는 여인. 그 여인의 눈은 울고 있었다. 언니, 이 그림.
나야.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둘 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시기.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갔다. 피크닉 바구니를 들고 매트를 깔았다. 기억나. 어렸을 때 여기서 놀았지, 언니가 말했다. 우리는 삼각김밥을 먹으며 웃었다. 하지만 바람에 벚꽃 잎이 날리자 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지아야, 언니 결혼할 것 같아. 태민 오빠가 프로포즈했어. 그 말이 내 세계를 무너뜨렸다. 언니. 진심이야.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모르겠어. 하지만. 해야 해, 너도 알아. 우리 사회에서 나는 손을 뻗어 언니의 손을 잡았다. 언니, 사랑해. 나, 언니만, 그 고백이 우리의 운명을 바꿨다. 언니가 나를 끌어당겨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절박한 키스. 벚꽃 아래서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다. 하지만 그 키스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왜냐하면 태민 오빠가 그 장면을 봤기 때문이다. 태민 오빠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서아야.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놀라서 떨어졌다.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빠, 아니야. 오해야. 하지만 태민 오빠의 눈빛은 상처로 물들었다. 나 모르는 사이였어? 지아랑 그는 돌아서서 갔다. 그날 언니의 전화가 울렸다. 가족들로부터. 서아야, 태민 씨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언니는 무너졌다. 지아야, 다 내 탓이야.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거야? 나는 울었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숨길 수 없었어. 그날 밤, 우리는 헤어졌다. 언니는 집으로 돌아갔고, 나는 혼자 남았다. 서울의 밤은 차가웠다. 창밖으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혜린이 다시 나타났다. 지아야, 들었어. 서아 언니 일, 도와줄게. 혜린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내 마음은 언니에게만 있었다. 혜린아, 나 언니 사랑해. 혜린이 안아주었다. 알아. 그럼 싸워. 용기 내. 혜린의 말이 내 안에 불을 지폈다. 여름이 다가왔다. 무더운 서울. 언니와의 연락이 끊겼다. SNS에서도 언니의 흔적이 사라졌다. 나는 언니의 전시회에 갔다. 갤러리 안 언니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한강의 벚꽃, 제주도의 바다, 그리고 우리 둘의 초상화. 그림 속 우리는 손을 잡고 있었다. 제목은 숨겨진 꽃. 관객들이 속삭였다. 아름다워. 하지만 슬퍼. 전시회 끝에 언니를 만났다. 언니의 눈이 붉었다. 지아야, 와줘서 고마워. 언니. 태민 오빠랑 헤어졌어. 그 말에 내 가슴이 뛰었다. 언니, 우리 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돼. 가족들이 알아. 엄마가 울며 말했어. 서아야, 내가 이상한 거 아니야? 한국의 가족은 그런 법이다. 사랑보다 체면이 앞선다. 언니는 울었다. 지아야, 언니는 무서워. 세상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 나는 언니를 안았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언니, 사랑해. 하지만 그 안식은 짧았다. 언니의 엄마, 우리 이모가 나를 불렀다. 지아야, 서아랑 무슨 일이야? 태민 씨가 왜 헤어진대? 나는 떨며 말했다. 이모, 저희. 그냥 친구예요. 이모의 눈빛이 차가웠다. 친구. 너희 둘이 이상한 소문 들었어. 조심해. 우리 집안에 먹칠하지 마. 그날 나는 절망했다. 사회의 벽이 너무 높았다. 혜린이 말했다. 지아야, LGBT 커뮤니티에 가봐. 거기서 힘 얻을 수 있어. 나는 홍익대 근처의 작은 모임에 갔다.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엄마한테 커밍아웃했어. 처음엔 화냈지만 이제 이해해. 직장에서 차별받았지만 버텼어. 그 이야기들이 나를 격려했다. 나도 할 수 있어? 가을이 다시 왔다. 낙엽이 쌓이는 거리. 나는 언니에게 편지를 썼다. 언니, 기다릴게. 우리 함께 싸우자의 편지를 보낸 후 언니의 답이 왔다. 지아야, 만나자. 한강에서. 한강의 가을 바람은 서늘했다. 황금빛 은행나무 잎이 강물에 떠다니고 자전거 타는 커플들이 지나갔다. 나는 벤치에 앉아 언니를 기다렸다. 마음이 불안했다. 지난 몇 달, 언니는 침묵으로 나를 괴롭혔다. 가족의 압박, 사회의 시선. 언니의 그림도 멈췄다. 창작의 블록이라고 했지만 나는 알았다. 그것은 사랑의 블록이었다. 언니가 왔다. 코트자락에 낙엽이 묻어 있었다. 지아야, 그녀의 목소리가 약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았다. 언니, 편지 봤어.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봤어. 미안해. 언니가 약해서 나는 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우 언니, 약한 게 아니야. 무서운 거지? 나도 무서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의 어린 시절. 지아야, 언니 어렸을 때부터 달랐어. 여자애들 보면 가슴이 뛰었어. 하지만 엄마가 소녀는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하시니까 숨겼어.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위로했다. 언니, 나도 그래? 대학 때 처음 깨달았어. 드라마 라이프 온 마스 봤을 때 그 장면에서 울었어. 여자가 여자를 안는 장면? 한국 드라마는 이제 LGBT를 다루지만 아직은 조심스럽다. 시청률을 위해.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우리에게 희망이었다. 언니가 말했다. 지아야, 언니는 내가 혜린을 만난 걸 보고 질투했어. 내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까 봐 그 고백이 달콤했다. 언니, 혜린은 친구야. 내 사랑은 언니뿐. 우리는 강변을 걸었다. 손을 잡은 채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우리는 무시했다. 그 순간 자유로웠다. 언니, 같이 여행 갈까? 부산으로 번니가 웃었다. 좋아. 해보자. 그 여행은 우리의 재탄생이었다. 부산의 바다 앞, 우리는 호텔 발코니에서 별을 봤다. 지아야, 언니 사랑해. 언니의 키스가 별빛처럼 빛났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여행 후 언니의 엄마가 다시 왔다. 서아야, 태민 씨가 다시 연락 왔어. 용서해달라고. 너희 둘이 왜 그래? 언니가 대답했다. 엄마, 저 태민 오빠 좋아하지 않아요. 이모가 소리쳤다. 그럼 누구야? 지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여자가 여자를? 미쳤어. 그 싸움은 집안을 뒤집었다. 이모는 울며 우리 집안 망신이야. 이혼한 엄마 키운 내가 이런 딸을 언니는 무너졌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저예요. 이모는 나를 노려봤다. 지아, 너도 책임져. 내가 서아를 꼬드긴 거지? 나는 도망쳤다. 혜린에게로. 혜린아, 도와줘. 혜린이 안아주었다. 지아야, 커밍아웃은 힘들어. 하지만 후회 안 해. 혜린의 이야기. 혜린은 이미 가족에게 말했다. 엄마, 나 레즈비언이야. 엄마는 처음엔 충격받았지만 내가 행복하면 돼. 라고 했다. 그 차이가 우리를 아프게 했다. 한국의 세대 차이. 젊은 부모들은 열린 편이지만 우리 세대의 부모들은 여전히 보수적이다. 언니와 나는 헤어질 뻔했다. 언니가 말했다. 지아야, 엄마가 아파. 나 때문에. 헤어지자. 나는 울며 말했다. 언니, 안 돼. 우리 사랑이야. 그날 우리는 다시 키스했다. 절박하게.
하지만 그 키스는 반항이었다. 겨울 크리스마스가 왔다. 서울의 거리는 불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언니에게 선물을 준비했다. 손뜨개 목도리. 언니, 따뜻하게 해. 언니가 웃었다. 고마워. 나도 있어. 언니의 선물은 그림. 우리 둘의 초상화. 이번엔 웃는 얼굴. 제목 새로운 꽃. 하지만 축제 속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태민 오빠가 다시 나타났다. 서아야, 나 아직 사랑해. 지아랑은. 그만둬. 그는 화가 났다. 너희 둘이 이상해. 내가 왜 모른 척 해줬어? 언니가 말했다. 오빠, 미안. 하지만 진심 아니었어. 태민 오빠는 떠나며 너희 후회할 거야 라고 했다. 그 위협이 현실이 되었다. 태민 오빠가 가족들에게 말했다. 소문이 퍼졌다. 서아가 지아랑. 그 관계야. 가족 모임이 열렸다. 아빠, 엄마, 이모, 삼촌들. 이게 무슨 일이야? 서아야, 지아야,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 정신 차려. 결혼 안 하면 쫓아낼 거야. 그 모임은 지옥이었다. 나는 울었다. 언니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하지만. 사랑해요. 그 말에 방이 조용해졌다. 엄마가 말했다. 사랑. 그게 사랑이야?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한국의 현실. 동성 커플은 법적 보호가 약하다. 결혼 불가, 상속 불가.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모임 후, 언니와 나는 집을 나왔다. 언니, 같이 살면 어때? 내 원룸으로. 전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시작하자.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저녁에 산책하며. 작은 행복들이 쌓였다. 혜리는 우리의 지지자였다. 너희 둘이 예뻐. 파이팅. 혜린 덕에 우리는 LGBT 모임에 나갔다. 퀴어 퍼레이드 준비. 올해 슬로건은 사랑은 평등이야. 그 모임에서 우리는 힘을 얻었다. 다른 커플들의 이야기. 우리는 10년 함께. 가족 인정받았어. 하지만 갈등은 계속됐다. 언니의 직장. 클라이언트가 소문을 듣고 서아 씨, 그림 스타일이 이상하네 라고 했다. 언니는 울며 집에 왔다. 지아야, 나 포기할까 봐. 나는 안아주었다. 언니, 내 그림은 아름다워. 그게 내 진심이야. 봄벚꽃이 다시 피었다. 우리는 한강으로 갔다. 작년 같은 장소. 언니, 이제 어때? 언니가 미소 지었다. 좋아. 너 덕에.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이번엔 두려움 없이. 여름의 무더위가 서울을 덮쳤다. 에어컨 소리가 우리의 작은 원룸을 채웠다. 언니와 나는 함께 사는 일상에 익숙해졌다. 아침에 언니가 빵을 구워주고 내가 커피를 내리는 루틴. 지아야, 오늘 디자인 미팅 어때? 언니의 걱정이 따뜻했다. 괜찮아. 언니 그림 팔렸어. 언니가 웃었다. 응, 한 고객이 숨겨진 꽃 샀어. 감동받았대. 하지만 외부의 압박은 여전했다. 가족들의 연락이 끊겼다. 엄마의 생일에 갔을 때 분위기가 어색했다. 지아야, 서아랑. 아직도 엄마의 눈빛이 슬펐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한숨 쉬었다.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 이웃들 소문. 한국의 공동체 문화. 이웃의 시선이 무섭다. 혜리는 우리의 버팀목. 얘야, 너희 둘이 영화 같아. 로맨틱 코미디. 우리는 함께 퀴어 영화제를 갔다. 파리에서 사랑을 같은 영화. 어두운 극장에서 손을 잡고 울었다. 언니, 우리도 저렇게 될까? 언니가 속삭였다. 될 거야. 믿어. 그러나 반전이 왔다. 태민 오빠의 복수.
그는 언니의 전시회를 방해했다. SNS에 서아는 가짜야. 레즈비언이라서 나버렸어. 라는 포스트. 댓글들이 쏟아졌다. 충격. 한국 여자가? 역겹네. 혐오의 물결. 언니의 클라이언트가 취소됐다. 서아 씨, 이미지 안 좋아. 언니는 무너졌다. 지아야, 나 때문에 너까지. 언니가 짐을 챙겼다. 나 갈게. 너 자유롭게 살아. 나는 막았다. 언니, 안 돼. 함께 싸워. 우리는 울며 안겼다. 그날 혜린이 왔다. 태민 그 새끼 신고하자. 명예훼손이야. 우리는 경찰에 갔다. 증거 있어요. 우리는 사진과 채팅을 보여줬다. 과정은 길었다. 변호사 상담, 증인. 혜린이 도왔다. 내가 LGBT 단체 연결해줄게. 단체에서 지원할게요. 한국에서도 변하고 있어. 라고 했다. 법정에서 태민 오빠는 사과했다. 미안해요. 상처받아서. 언니가 말했다. 오빠도 아팠을 거야. 하지만 사랑은 강제할 수 없어. 그 사건 후 언니의 그림이 화제가 됐다. 숨겨진 꽃이 언론에 실렸다. LGBT 아티스트의 용기 인터뷰에서 언니가 말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에요. 그 기사가 퍼지자 지지자들이 늘었다. 서아 씨 응원해. 나도 커밍아웃 할게. 가족들도 변했다. 엄마가 전화했다. 지아야, 서아 그림 봤어. 아름다워. 엄마. 이해해볼게. 이모도. 서아야, 미안했어. 엄마가 무지했어. 눈물이 흘렀다. 한국의 변화. 젊은 세대가 앞장서고 부모들이 따라온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시험받았다. 언니의 건강.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왔다. 지아야, 나 피곤해. 병원에서 약을 받았다. 나는 간호했다. 언니, 내가 있어. 밤에 안고 재웠다. 그 시간들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가을 축제. 우리는 조개사로 갔다. 단풍이 물든 사찰. 언니, 여기서 기도하자. 우리 미래 위해 우리는 손을 모았다. 불교의 자비가 우리를 감쌌다. 한국의 전통. 불교는 LGBT를 포용한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길. 그 후 언니의 새 전시회. 테마 돌아온 사랑. 그림 속 우리는 웃었다. 개막식에 가족들이 왔다. 엄마가 언니를 안았다. 서아야, 자랑스러워.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혜리는 연인과 왔다. 나도 커플 돼서. 우리는 축하했다. 친구의 행복이 우리의 것이었다. 겨울 눈이 내렸다. 우리는 집에서 따뜻한 국물을 먹었다. 지아야, 새해 계획 세우자. 언니의 미소. 언니랑 함께라면 뭐든. 새해가 밝았다. 설날, 우리는 가족 집에 갔다. 떡국을 먹으며 어색함이 사라졌다. 삼촌이 말했다. 서아야, 내 그림 뉴스 봤어. 대단해. 전니가 웃었다. 고마워요. 나는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사랑해. 엄마의 눈이 촉촉했다. 너도. 서아도.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직장에서 동료의 속삭임. 지아 씨, 그 소문. 진짜야. 나는 대답했다. 네, 그리고 행복해요. 그 용기가 퍼졌다. 회사에 LGBT 동아리가 생겼다. 다양성 존중 캠페인. 언니와 나는 여행을 계획했다. 제주도로 가자. 다시 비행기에서 손을 잡았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기억나. 어렸을 때 우리는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노래였다. 언니, 영원히 함께 키스. 소금기 어린 입맞춤. 제주에서 우리는 자유로웠다. 로컬 마을에서 한식 먹고 오름 오르기.
지아야, 여기서 살까? 장난스런 말, 하지만 진심이었다. 서울의 압박에서 벗어나. 돌아와, 언니의 프로젝트. LGBT 청소년을 위한 그림책. 숨겨진 꽃의 아이들, 이야기 속 아이들이 자신을 받아들인다. 출판사에서 베스트셀러 될 거야, 라고 했다. 서점 개봉일, 줄이 섰다. 감동적이에요, 독자들의 말. 혜린의 결혼식. 지아야, 내 덕에 용기 냈어, 우리는 축하했다. 웨딩드레스 입은 혜린. 너희도 곧 할 거지.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지만 우리는 꿈꿨다. 언젠가. 하지만 갈등의 씨앗. 언니의 옛 친구, 수진이. 서아야, 너 아직도 그럴 거야? 태민이랑 다시 수진의 말은 독이었다. 너희 후회할 텐데. 사회가 용납 안 했던 네가 흔들렸다. 지아야, 수진 말이 맞을까? 나는 화가 났다. 언니, 그만둬. 우리 선택이야, 애싸움. 처음으로. 너 때문에 가족 잃을 뻔했어, 언니의 외침. 나는 울었다. 언니도 나 때문에 아팠어, 문 쾅 닫고 나갔다. 밤새 비가 왔다. 나는 혜린 집으로. 또 싸웠어, 혜린이 위로했다. 사랑은 싸움도 포함이야. 화해해. 다음 날 나는 꽃다발 들고 집으로. 언니, 미안. 언니가 안 왔다. 나도. 수진 무시하자. 그 사건 후 우리는 더 강해졌다. 커플 상담소 갔다. 커뮤니케이션 중요해요. 조언대로 매일 감사 일기 썼다. 오늘 언니 미소가 예뻤어. 봄, 벚꽃 축제. 우리는 여의도 공원. 사람들 속에서 손잡고. 지아야, 행복해? 응, 언니 덕에. 여름 콘서트. 벨라시케 P&K 공연. 언니, 좋아. 언니가 소리쳤다. 최고, 팝송 속 춤, 우리의 자유. 가을, 언니의 수상. 올해의 아티스트 시상식에서 이 상은 지아에게 바칩니다. 내 사랑에게 박수. 눈물. 겨울, 눈사람 만들기. 언니, 우리처럼 생겼네, 웃음. 시간이 흘러 우리의 사랑은 성숙했다. 1주년 레스토랑에서 건강의 토스트. 언니, 앞으로도 캔들 불빛 아래 키스. 하지만 도전. 언니 임신. 아니, 오해. 친구의 아이. 서아야, 내가 엄마 될 수 있나? 질문. 우리는 입양 생각. 언젠가 아이 키우자. 사회 변화. 2025년 동성 결혼 법안 논의. 뉴스 봤다. 언니, 우리 세대가 바꿀 거야, 이 희망. 혜린 출산. 지아야, 고마워. 내 덕에 우리는 고모 역할. 언니 새 프로젝트. 다큐멘터리. 한국 LGBT 이야기 인터뷰. 공포에서 사랑으로 상영회, 만석. 변화의 바람. 가족 재회. 명절. 서아야, 지아야, 잘 지내, 포옹. 네, 행복해요. 여행. 유럽. 파리 에펠탑. 언니, 꿈 같아, 손잡고. 현실이야. 돌아와, 위기. 언니 사고. 자전거 넘어. 병원. 지아야, 나는 기도. 괜찮아질 거야, 퇴원 후, 더 소중히. 봄, 결혼식. 아니, 약속식. 영원히 함께 반지 교환. 친구들 축하. 여름, 페스티벌. 프라이드. 무지개 깃발. 사랑은 사랑, 함성. 가을, 책 출간. 돌아온 사랑 베스트셀러. 사인회. 고마워요. 겨울, 집 이사, 더 큰 집 우리 둥지. 5년 후 우리는 여전하다. 언니 유명 아티스트.
나는 디자이너. 입양 아이. 엄마, 작은 손. 사회, 동성 결혼 합법. 언니, 결혼하자 예식장. 가족, 친구들. 축하해. 혜린, 너희 덕에 나도 모두 웃음. 삶은 완벽. 아니. 여전한 시선. 하지만 우리는 강해. 지아야, 사랑해. 언니도. 결말. 한강 벤치. 노을. 우리 이야기 계속될 거야. 손잡음. 영원히.